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3일 오전 9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조국 사태로, 조국 게이트로 일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건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으면서 내후 외환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속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 기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인 바이든 전 민주당 부통령의 치부를 캐는데 수사기관이 동원되었다. 저 법무부, 미국의 법무부가 동원되었다. 또 미국의 외교관들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동원되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바이든의 아들의 뒷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 사태에 직면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설명하면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라이벌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사태와 더불어 이제 외교 관계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에 아주 미숙해서 이 외교적 성과가 없어요. 외교적 성과로서 유일하게 자랑해왔던 것이 김정은과 친구가 되었다 해가지고 김정은이 그동안에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핵실험도 하지 않는다. 이게 다 나의 성과다. 내가 없었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과장된 용법을 쓰면서 북핵 문제를 다뤘는데 이게 최근 스톡홀름 회담에서 실무회담이 전혀 진전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여기서 어떤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첫째, 트럼프가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국내 문제로 워낙 코로나에 몰리니까 외교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만한 신경을 쓰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외교관들이나 국방성 관료들이 원칙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김정은 또한 이제는 트럼프와 만나서 뭘 얻을 게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재가 느슨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약점을 알고 이제는 북한에 대한 뒷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북한에 계속 기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김정은은 일단 대북 제재로부터 숨통을 텄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으로부터는 대량의 원조가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최근에 몇 달 전에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주겠다고 해도 북한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북한은 핵 전력은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노림수는 핵 전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문재인 정권이 이 임기 말쯤 가서 좀 약해졌을 때 결정적 한방을 노리는 그런 대담한 모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연평도를 포격한다든지 아니면 서해상의 어느 지점을 점령한다든지 해서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정권이 다시 태어나도록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의 분위기로 봐서는 평화를 선택을 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북한에 종속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남은 임기에
대한민국을 과연 지켜낼 것이냐 하는 게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문재인 정권 빨리 물러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그런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세계의 독재자와 독재자와 아주 친밀해요. 이 사람은 자유민주적 확신이 약하고 장사꾼으로서의 이해타산에 밟다가 보니까 세계의 독재자와 편하게 지냅니다. 푸틴, 그리고 시진핑, 에르도안, 터키의 독재자죠. 원래 민주적으로 뽑혔는데 이 사람도 독재적 지도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그 대신 민주적 지도자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든지 메르켈 독일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만나면은 불편해하고 또 나토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이라고 좀 돌출적인 영국의 수상과는 또 친해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희생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수천만이 되는데 아직도 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흩어져 사느냐 하면 이라크에 흩어져 살고 이란, 그리고 시리아, 터키 이런 데 살면서 여러 가지로 그 국내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라크에서는 일종의 자치구를 독립국가 비슷한 것을 장악을 해가지고 거점을 하나 마련했는데 문제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틈을 타서 IS라는 흉악무도한 이 테러 집단이 생겼어요. 이 IS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2,000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거의 수습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이 아사드 정부군에 대해서 저항하는 군대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군과 손을 잡고 IS의 거점인 시리아를 평정시켰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북동 지역에 쿠르드족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터키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안에도 쿠르드족이 있어요. 그래서 터키 안의 쿠르드족과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이 연계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군대를 들여보내겠다고 했을 때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안 된다 버티다가 여기서 트럼프가 멋대로 2,000명의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내렸는데 이러니까 마티스 국방장관이 화가 나가지고 사표 던지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수습을 하러 간 사람이 볼턴이었습니다. 볼턴이 어떻게 하든지 철군 시한을 늦춘다. 2,000명이 거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바로 터키의 침공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상태는 복잡한데 이 정부 쪽에선 아사드 정부 쪽에선 세력이 누구냐면 첫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공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상당히 거의 결정적으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하나 이란입니다. 이란, 러시아, 아사드 정권이 한편이에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가 유럽 각국, 그 다음에 미국, 쿠르드 쪽, 그 다음에 반군이었습니다. 자, 지금 거의 아사드가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쿠르드 쪽이 장악한 북쪽 지역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2,000명의 미군을 본고로 데리고 오면은 전쟁을 끝냈다 해서 내년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2,000명은 전투부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상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쿠르드족은 IS와의 격투를 벌이면서 10,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쿠르드족은 혈맹 관계예요. 그러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2,000명을 뺀다? 그나마 볼턴이 들어서서 그 빼는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러나 볼턴이 빠지자마자 트럼프가
저쪽 터키 에르도안에게 침공해도 좋다는 사인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터키 군대가 시리아의 쿠르드족이 있는 곳으로 침공을 해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터키의 요구사항은 국경지대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자, 거기까지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쿠르드족은 지금 완전히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계속 살육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CNN 보도를 보면은 그 쿠르드족의 지도자가 미국 고위 관리와 만나 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버려 가지고 우리는 도륙당하고 있다, 도륙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트럼프를 지지하던 공화당에서조차도 트럼프를 비판하는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기껏 한다는 게 터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겠다 하는 준비를 한다는 건데, 그 시간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은 쿠르드족을 버린 거죠.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한미동맹이 얼마나 미국을 위해서도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로지 주둔비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문재인 또한 그런 트럼프를 달랜다든지 또 트럼프에게 잘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만 고립되는 거죠. 그럼 한쪽은 다행인 게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문제 해결을 가지고 큰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연동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뭐 김정은이가 남한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선거에 내년 총선용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족을 트럼프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더구나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럼 누가 지키느냐? 대한민국 국민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은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에서 심판하려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혁명과 같은 이런 조국 게이트로 인한 국민혁명과 같은 대각성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이 전 사회에 퍼지는 것이죠. 즉 요사이 보면은 이런 대규모 시위가 더욱 국민들을 공감하게 만들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안 되겠다, 민주당 정권은 안 되겠다 하는 각성 운동이 보수 세력에서 이제는 대학생으로 번지고, 요사이는 특히 이 KBS 또는 한겨레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이제는 좌파들이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혁명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이 지금 집권당을 소수당으로 만들어서 문재인의 위험한 대한민국 해체에 브레이크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있는 한 미국은 체제 안보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외롭게 되었다. 외롭게 될수록 살기 위한 투쟁을 격렬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돕는 사람을 하늘도 돕는 거죠. 감사합니다.